최영신 배움터 채널입니다. 이번 시간에 우리가 할 것은 두 개의 거울에 의하여 생겨진 상들에 대하여 살펴보고, 자기의 키 전체를 보려면은 거울이 최소한 어느 정도는 커야 되는가, 그것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문제가 간단한 문제 같지만은 광선을 작도를 해서 그것을 알아보기에는 참 좋은 문제라고 판단을 했습니다. 먼저 두 개의 거울이 서로 180도로 놓여져 있는 경우에 대해서 살펴보고, 그 다음에 170도, 그 다음에 90도에 대해서 차근차근 어려워진 경우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80도로 놓여진 거울이 두 개가 있습니다. 이 거울과 이 거울이 서로 이 각도가 180도죠. 그럴 적에 이쪽에 물체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 물체로부터서는 무수히 많은 광선이 나온다고 했죠. 그런데 거울이 한 개라면은 광선 두 개만 잡으면 된다겠잖아요. 그 두 개의 광선 중에서 반사된 광선을 서로 거꾸로 연장해서 만난 지점을 상점으로 결정할 수가 있다 했잖아요. 그것을 여전히 동일하게 적용을 해 봅시다. 다만 광선의 개수가 거울이 한 개가 아니기 때문에 꼭 두 개만 있어야 된다, 그것은 아니거든요. 먼저 봅시다. 이 물체에서 광선이 파란색 경로를 통해서 이쪽에 도달한 다음에 이렇게 반사가 되어졌습니다. 그리고 검정색 경로를 따라서 이렇게 광선이 발사돼서 이쪽에서 또 이렇게 반사가 되어졌습니다. 그러면은 이 거울 하나에 대하여 두 개의 광선이 만드는 서로 만나는 지점을 볼까요? 즉 반사된 광선을 서로 연장시켜야 됩니다. 거꾸로 이것을 연장시키면 이렇게 되어지고, 이 반사 광선을 연장시키면 이렇게 되어지고, 그러면 이쪽에 만난 점이기 때문에 이 물체의 상이 이쪽에가 생기죠. 왜 반사된 광선을 연장시켜야 되느냐? 이 반사된 광선에가 사람 눈이 있잖아요. 즉 사람 눈에 들어온 그 광선을 연장시켜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은 이 거울에 의하여 생긴 이 물체의 상은 이쪽에가 있구나 라고 우리가 판단을 내릴 수가 있고, 또 이 물체에서 나온 광선이 이쪽 거울에 도달하고 난 다음에 이렇게 반사된 경우를 고려해 보겠습니다. 그러면은 이 반사된 광선이 결국은 사람 눈에 들어올 것이기 때문에 이것을 거꾸로 연장을 하게 되어지면은 이쪽에가 상이 맺혀지죠. 즉 거울이 서로 180도로 놓여져 있을 적에는 상이 몇 개 생겨? 하나밖에 안 생기죠. 그야 뭐 간단한 얘기죠. 거울이 두 개라는 것은 뭐예요? 거울 하나가 있다면은 그 가운데를 반드시 쪼개 놓으면은 결국은 거울 두 개가 되는 것이기 때문에, 거울 두 개가 180도로 놓여져 있다, 그 말은 거울 하나가 길게 놓여져 있다, 그 말과 똑같잖아요. 이번에는 이 거울이 서로 170도 간격으로 놓여져 있는 경우에 상이 몇 개가 생기는가, 그걸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쪽에 물체가 있습니다. 파란색 경로를 통해서 나온 광은 이렇게 반사가 되어지고, 빨간색 경로를 통해서 나온 광은 이렇게 반사가 되어집니다. 이 두 광선의 반사 광선을 서로 연장을 하게 되어지면은 이쪽에 상이 생기죠. 즉 이 물체는 이 거울에 의하여 이쪽에가 상이 생긴다, 그거야 당연한 얘기죠. 그런데 이 물체에서 나온 광선이 이쪽 거울에서 반사된 경우를 볼까요? 그러면 이렇게 와서 이렇게 반사가 되어지고, 또 이렇게 와서 이렇게 반사가 되어지죠. 그러면은 이 두 개의 반사 광선을 서로 연장하면은 이쪽에가 상이 만들어지잖아요. 물론 다른 광선들도 그려봐야 결국은 그 반사 광선들은 이쪽 상점에서 만나게 되어집니다. 고로 지금 170도로 서로 각도가 되어진 두 개의 거울 같은 경우는 하나의 물체에 대하여 상을 몇 개를 만들어? 두 개를 만들고 있지요. 자, 180도하고 170도는 영 쉽습니다. 그런데 90도는 조금 어렵고, 그보다 더 작은 각도인 60도나 72도는 더 어렵습니다. 그러나 근본적인 원리는
90도인 경우와 똑같기 때문에 제가 90도인 경우를 자세히 설명을 할 거니까 여러분들도 90도인 경우에 대해서 확실히 이해를 하셔가지고 몇 도가 된다 할지라도 자기 자신이 직접 광선을 작도를 해가지고 상을 알아맞히는 그러한 연습을 해보시기를 바랍니다. 자, 이쪽으로 거울이 하나 놔져 있고 또 이쪽으로 거울이 하나 놔져 있습니다. 이쪽에가 물체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물체로부터 무수히 많은 광선이 나온다고 해서 그 무수히 많은 광선들을 차근차근 그려보면서 상이 어떻게 생기는가 그것을 한번 살펴보자 그 말이에요. 자, 그러면은 이 물체로부터 광이 이렇게 나왔어. 즉, 이 경로를 통해서 이렇게 나온 광선은 여기서 이렇게 반사가 되어졌어. 반사가 되어질 때는 항상 법선을 통하여 입사각과 반사각이 같게 그려져야 되죠. 그 다음 여기서 또 이렇게 나온 광선은 여기서 이렇게 반사가 되어졌어. 그러면은 이 두 광선에 의한 반사광은 하나는 이렇게 되어지고 하나는 이렇게 되어지죠. 그러면 이것을 거꾸로 늘려보면은 이쪽이 되어지고 얘도 거꾸로 늘려보면은 이쪽이 되어져서 이쪽에가 바로 상점이 하나 생기게 되어지죠. 즉 90도 기울어진 두 개의 거울에서 물체 하나에 대해서 상점 하나 찾아냈습니다. 또 이런 광선만 나오냐? 아니죠. 또 이런 광선도 나오죠. 100번, 1000번. 그래서 광선을 차근차근 그려 보겠습니다. 이 경로를 통해 방출된 광선은 이렇게 해서 여기서 반사가 되어져서 이렇게 되어지죠. 그래가지고 또 여기서 반사가 되어지죠. 그러면은 이렇게 반사되어진 것은 사람 눈이 이쪽에가 있어. 사람 눈이 이쪽에가 있어. 그렇기 때문에 사람 눈에 들어오기 직전인 이 두 광선을 연장을 하게 되어지면은 바로 이쪽에서 만나죠. 고로 이쪽에가 상점이 생기죠. 그러면 또 다른 광선에 의한 상을 또 찾아보겠습니다. 이번에는 파란색 경로로 광이 나왔습니다. 이렇게 나와가지고 여기서 반사 법칙에 의해서 이렇게 반사가 되어지죠. 또 여기서 반사 법칙에 의해서 이렇게 반사가 되어지죠. 그래서 이게 최종 반사 광선이 되어지겠습니다. 그 다음 또 이 광선 이렇게 와가지고 여기서 반사가 또 이렇게 돼서 또 여기서 반사가 또 이렇게 되어졌습니다. 그러면은 이 두 개의 파란 광선에 의한 반사 광선은 하나는 이것이고 하나는 이것이고 그러지요. 그러면은 이 최종 반사 광선을 쭉 연장을 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이 반사 광선도 쭉 연장을 해 보면은 이쪽에가 상이 만들어지죠. 즉 좀 전에 만들어졌던 그 상들이죠. 그런데 이 상 같은 경우는 이 물체에서 나온 광선들이 총 몇 번 반사를 했습니까? 거울면에서 각자 2번씩 반사를 했죠. 즉 말해서 이 검정 것을 보면은 쭉 와서 여기서 한번 반사됐고 또 쭉 와서 여기서 한번 반사돼서 최종적으로 사람 눈에 들어오게 되어지죠.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생긴 상은 전부 다 거울면에서 2번 반사가 되어져서 생긴 상이다 그 말이에요. 또 여기에서 나온 광선이 이렇게 나왔습니다. 이렇게 나와가지고 여기서 이렇게 또 반사가 되어졌습니다. 또 이 경로를 통해서 나온 광선이 여기에서 또 이렇게 반사가 되어졌습니다. 그러면 두 개의 반사 광선을 서로 거꾸로 연장을 해보면은 이쪽에가 상이 생기죠. 그러면은 이쪽에가 생긴 상 같은 경우는 거울에서 반사가 한 번 이루어져서 생긴 광선이죠. 이것은 거울에서 반사가 2번 생겼고 이것도 한 번 생겼죠. 그러면은 우리가 어떠한 글자를 여기에다 놨을 때 거울에서는 글자가 거꾸로 되어 있잖아요. 즉 위와 아래는 같은데 좌우가 반대로 되어지잖아요. 거울에서는. 고로 이것과 이것은 거울에서 한 번 반사가 되어진 반사 광선에 의해서 생긴 상이기 때문에 글자가 여전히 거꾸로 나옵니다. 그런데 이것 같은 경우는 반사된 것이 또 반사되어져 가지고 거꾸로 된 것이 또 거꾸로 되어졌으니까 정상으로 나오겠죠. 고로 여러분들이 본인들 집에 있는 거울 2개 그래서 한번 실험해 보세요.
그러면은 여기에 생긴 상은 글자가 정상으로 보이고 이것과 이것은 글자가 극으로 보입니다. 만약에 72도인 경우에는 상이 어떻게 생길 것인가? 즉 거울관의 각도가 72도가 되면 상이 어떻게 생길 것인가? 그것도 한번 여러분들이 직접 해보세요. 직접 해보시는데 직접 해보기가 여간 보통 노력이 든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요즘에는 시뮬레이션 해볼 수 있는 것을 무료로 제공을 많이 해주잖아요. 저 같은 경우는 유튜브로 이것을 강의를 하기 때문에 그것을 저 유튜브 동영상에다가 업로드 시키면은 그것은 남 것을 도용하는 그러한 결과가 되어지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는 없고, 다만 여러분들에게 어떻게 해서 그것을 찾아볼 수 있는가, 그 대략적인 루트는 얘기는 해줄게요. 여러분들이 구글에서 무엇을 검색해 보면은 이런 것을 한번 시뮬레이션 해볼 수 있냐면은 구글 검색창에서 Two Mirrors Image 이렇게 치거나 아니면은 The Image of Two Mirrors 그렇게 치거나 해가지고 여러분들께서 마음에 드는 거 선택을 하셔가지고 시뮬레이션 해보시면 됩니다. 지금까지 했던 것을 요약을 하면 어떻게 되어지냐면은, 자, 두 개의 거울에 의하여 생긴 상의 개수는 어떻게 되어지냐면은 거울관의 각도 세타분의 360 이렇게 되어지거든요. 이 각도 세타는 디그리요. 레디안이 아니고 디그리. 그래가지고 세타분의 360 해놓은 것이 정수가 나왔다. 그 정수를 n이라고 했을 때 최종적으로 어떻게 판단하냐면은, 만약에 이 n이 짝수일 적에는 n-1개의 상이 생기거든요. n이 짝수일 경우에는 n-1개의 상이 생긴다 그 말이야. 그 다음 n이 홀수일 적에는 그대로 n개의 상이 생깁니다. 즉 n개의 상이 생긴다 그 말이야. 이 공식을 적용을 해 봅시다. 만약에 세타가 180도이다. 즉 이것처럼 거울과 거울 사이의 각도가 180도이다. 그러면 상의 개수가 몇 개가 생겼습니까? 아까 우리가 직접 해보니까 물체 하나, 상 하나 그렇게 생겼잖아요. 그런데 세타가 180도라면 180분의 360은 2잖아요. 2이기 때문에 2는 짝수이기 때문에 2 빼기 1의 상이 생기니까 한 개의 상이 생긴다 그 말이에요. 만약에 거울과는 각도가 120도이다. 그러면 120도분의 360은 3이잖아요. 3 같은 경우는 홀수이기 때문에 3개의 상이 그대로 생깁니다. 그리고 90도라면은 90분의 360은 4잖아요. 4는 짝수이기 때문에 1을 빼죠. 고로 3개의 상이 생긴다 그 말이에요. 72도라면은 72분의 360은 5죠. 고로 5는 홀수이기 때문에 5개의 상이 생깁니다. 그리고 60도일 적에는 60분의 360은 6이죠. 짝수이기 때문에 한 개를 빼면은 5개의 상이 생깁니다. 그러면은 여기에서 만약에 170도나 150도에는 상이 몇 개가 생기느냐, 그게 궁금하죠. 그럴 적에는 180도일 때 하나가 생기고 120도일 때 3개가 생기기 때문에 170도 같은 경우는 이 사이에 있죠. 그러면 몇 개가 생길까? 2개가 생긴다 그 말이야. 그런데 만약에 각도가 120도부터 90도 그 사이의 각도이다. 그러면 상은 이것과 이것 사이에 있는 바로 그 개수거든요. 그러면 3과 3, 이것은 상이 당연히 3개가 생기겠죠. 고로 100도라면 상이 3개가 되어지겠다. 그 다음에 80도라면 상이 몇 개가 생길까? 90도와 72도 사이에 80도가 있기 때문에 그때는 3과 5 사이에 있는 숫자인 4가 되어지겠더라 그 말이에요. 만약에 65도인 경우는 상이 몇 개가 생길까? 72도일 때가 5개가 생기고 60도일 때 5개가 생기기 때문에 상은 5개가 생겨지겠죠. 이번에는 자기 키를 다 볼 수 있는 거울의 크기는 어느 정도가 돼야 되는가, 그걸 한번 알아보도록 합시다. 그러면 보십시오. 여러분들, 이게 거울이야. 이 사람 키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야. 그러면은 이 사람이 눈으로 자기 키를 다 볼 수 있으려면은 거울이 최소한 어느 정도는 돼야 되는가, 그것을 대충 한번 계산해 보라 그 말이에요. 일단은 이 사람의 발바닥에서 방출된 광선이 이 사람 눈에 들어와야 되잖아요. 발바닥에서 출사된 광선은 많아.
출사된 광선은 많지만은 어떠한 광선만 눈에 들어오게 되어집니까? 즉 이러한 광선들 있죠. 이러한 광선들 같으면은 이렇게 반사가 되어져 버리니까 이 사람 눈에 들어와 안 들어와? 안 들어오죠. 어떤 광선만 눈에 들어오겠습니까? 이제 여러분들 대충 감이 잡히죠. 여기에서 이렇게 온 광선이 이렇게 되어져야 자기 발이 보여지겠죠. 지금 이거 직선이야. 그 다음에 또 머리끝 같은 경우도 이 거울에서 반사가 돼서 눈에 들어오게 되려면은 지금 머리끝에서 이렇게 출발한 광선이 이쪽에서 반사되어져 가지고 이렇게 해서 눈에 들어와야 되겠지요. 그러면은 거울의 어떤 부분만 필요하게 되어집니까? 다른 부분은 소용없고 어떤 부분만 필요해? 여기서 이쪽 부분만 필요하게 되어지잖아요. 요 밑에 있는 부분은 거울 굳이 소용 있어 없어? 소용없지. 요 밑에서 반사된 빛들은 눈에 들어와 안 들어와? 안 들어와. 고로 이 거울 같은 경우는 자기 키의 약 절반 정도면은 다 볼 수 있죠. 자기 몸 전체를. 그러면은 어떤 문제가 흥미롭냐면은 만약에 이 사람이 이 거울로부터 뒤로 10m, 20m가량 물러났다. 그러면은 이 거울이 어느 정도 커야 자기 자신을 다 볼 수 있겠는가? 그걸 한번 봐봅시다. 그러면은 이 발 밑에서 출발한 광선은 거울에서 반사돼 가지고 눈으로 들어와야 되기 때문에 이 정도쯤은 돼야 되겠죠. 즉 이렇게 와가지고 여기서 반사가 되어져 가지고 또 눈에 들어가야 되겠지요. 그래서 이렇게 되어져 가지고 이 사람 눈에 이렇게 들어가야 되겠지요. 마찬가지로 이 머리 끝에서 반사된 광선도 여기 중간을 거쳐서 이렇게 반사되어져야 되겠지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보다시피 이 사람이 아무리 뒤로 물러난다고 할지라도 거울 크기는 여전히 어때? 자기 키의 절반 정도는 되어야 자기 몸 전체를 다 볼 수가 있겠지요. 보통 사람들이 생각을 할 적에는 사람이 뒤로 물러나면은 사람 상이 작아질 것이기 때문에 거울이 작아져도 될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어때? 보다시피 여전히 거울은 자기 키의 절반이 되어져야 자기 몸 전체를 볼 수 있지요. 강의를 잘 들으셨다면 좋아요, 구독 클릭하여 주시면 제가 기분이 좋겠지요. 이상입니다.